사이다 무비튼. 몇 년 전 일이다. 출장지에서 밥을 먹으러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었는데 환갑이 가까운 어머니가 한 남자와 다정한 모습으로 레스토랑으로 들어왔다. 어머니는 내가 안 보이는 위치에 앉아 있었고 자리도 꽤 떨어져 있었지만 정년 퇴임이 어쩌고 이혼이 어쩌고 수상쩍은 워딩이 귀에 꽂혔기 때문에 리스크는 있었지만 좀 더 가까이 어머니 뒤쪽 자리로 과감하게 이동했다. 온 신경을 귀에 모아서 들어보니 남편이 정년 퇴임하면 이혼할 거다. 퇴직금 입금되면 전액 인출해서 다 가질 거다. 집도 팔아버릴 거다. 그리고 당신하고 재혼할 거다. 이미 20년이나 남편을 속여온 건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미 진실한 사랑을 찾았는 걸 어쩌겠냐. 그런 내용이었다. 속이 메스껍고 역겨웠다. 이 기분을 억누르기 위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금세 눈치챈 아내는 무슨 일인지 당장 말하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몰아쳤다.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자 잠깐 기다리라면서 전화를 끊었다. 30분 후 아내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본가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형수와 통화했고 현재 어머니는 같은 취미활동 친구와 여행을 간 걸로 되어 있는 모양이었다. 3일간 집에 안 들어올 예정이고 이미 20년 이상 다니고 있는 취미활동이라고 했다. 정황상 내가 말한 것과 딱딱 들어맞는다면서 불륜 여행 겸 이혼 문제를 상의하려는 것 아니겠냐며 자신은 시어머니보다 시아버지가 더 좋다. 굳이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자기는 시아버지 편이라고 했다. 나는 일단 본가에 들르기로 했다. 아내도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오기로 했고 다음날 저녁 중간에 만나서 같이 본가로 갔다. 이미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는 없었다. 아내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애 있는 앞에서 갑자기 얘기를 꺼내는 건 좀 아니니까 우선은 형님네한테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충고했고 아이는 아버지한테 맡기고 다른 방에서 우리끼리 얘기를 나눴다. 살면서 오늘처럼 아내가 든든해 보이는 날은 없었다. 내 친어머니 일이기도 하고 막상 그런 상상 외의 일을 당하고 나니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완전 멘붕 상태였다. 그때 냉정하게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아내 덕분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그렇다. 아내와 둘이서 정황을 설명하자 형은 실은 전부터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의심이 들었던 건 사실이야. 아버지가 안쓰러우면서도 가정이 파탄나는 것도 두렵고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은 걸 꾹 참고 있었어 라고 고백했다. 먼저 눈치를 챈 건 형수였고 시어머니한테 직접 말은 못하고 형한테만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하고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하기 위해 형이 자기 돈으로 흥신소에 의뢰를 했는데 상대는 시청에서 일하다 퇴직한 이혼 경력이 있는 싱글남.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어머니는 거의 우렁각시나 다름없는 상태. 주변에서는 재혼한 걸로 알고 있을 정도. 어머니와 같은 취미교실에 다니고 있고 아파트에서 다정한 애정 행각도 포착. 사진, 동영상 촬영 성공. 일단 친아들이 확인하기엔 민망한 증거들이 차고 넘쳤다. 이쯤 되자 아버지한테 더 이상 감출 수 없다고 판단. 모든 사실을 알렸고 당연히 아버지는 격노했다. 즉각 어머니하고 단판을 지을 줄 알았는데 정년 퇴임까지 기다리라면서 우리한테도 입단속을 하셨다. 솔직히 우리 형제는 어머니를 더 이상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 당장이라도 이혼하길 바라는 심정이었지만 어머니 문제는 남편인 아버지가 결정할 일이었고 고민 끝에 아버지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기로 결정을 내렸다. 마침내 정년 퇴임 날 아버지가 아침부터 오라고 연락을 하셨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출동했는데 어머니는 또 집에 없었다. 마침내 이날이 오고야 말았구나. 작은 형네 누나한테도 이 사실을 알렸고 그러는 사이 어머니가 돌아왔다. 어머니는 은행에서 아버지 퇴직금을 인출하려다 실패했고 아버지한테 화가 잔뜩 나서 집으로 왔는데 오는 줄도 모르고 있던 우리 가족이 전부 와 있는 걸 보고 좀 놀랐는지 순간 멈칫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 당신하고 더는 같이 못 살겠어. 이혼할래. 그러니까 나 위자료 줘. 이 집도 반은 내 몫이야. 집도 팔아. 라고 욕망을 드러냈다. 참 뻔뻔하단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침묵을 깼고, 이 집을 처음 지을 때 은행 대출 받으면서 계약상의 소유자는 장남 앞으로 한 거 잊었어? 은행 대출금은 내가 큰애 통장으로 매달 일정액을 송금했고 큰애가 자기 돈 합쳐서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집 실소유자는 큰애고 우리가 이혼을 해도 매각은 할 수 없어. 뭐?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 자리 찾았고 내 퇴직금은 새 직장 근처에 있는 아파트 구입하는 데 썼어. 뭐?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랬다고? 광분한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따졌지만 이어지는 말을 들은 후 자연스럽게 입은 닫히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오늘 날짜로 당신 불륜남한테 불륜 위자료 청구서가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됐을 거야. 당신이 집에 왔을 때 변호사한테 연락해뒀으니까 아마 지금쯤 그 집에 도착했겠지. 이미 흥신소 통해서 불륜남이 현재 집에 있다는 것도 알아뒀으니까 문제 없을 거야. 이건 불륜 증거물들이고. 아버지는 봉투를 어머니에게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이혼은 나도 찬성인데 이혼 서류를 접수하는 건 당신 불륜남한테 위자료를 받은 후에 할 거야. 변호사하고 상의 중인데 어쩌면 이혼 조정을 같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둬. 이 집 당신 방 열쇠는 이미 다 바꿨으니까 당신은 이제 이 집에 못 들어와. 짐 들고 나가서 불륜남 아파트로 가도록 해. 라고 깔끔하게 어머니를 내보냈다. 여태 이 사태를 모르고 있던 작은 형네하고 누나네만 제외하고 전화번호도 모두 바꿨고 어머니가 나간 후 작은 형네하고 누나네한테 전화 받지 말라고 알렸고 곧장 번호를 바꾸라고 했다. 우리는 아버지가 어머니 불륜을 안 이상 되도록 빨리 이혼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어머니한테 벌을 내리다니 왜 시간을 끌었는지 저절로 이해하게 됐다. 계획대로 당분간 집은 비워둔 채 아버지는 새로 이사한 집으로 가셨고 형네 부부도 아버지가 이사한 집에서 잠시 같이 살기로 했다. 그러나 이혼 주정에 들어가기도 전에 어머니 불륜남이 자폭했다. 아버지는 우리한테도 말을 안 했었는데 불륜남이 이혼한 전 부인을 알고 계셨던 모양이다. 전 부인을 만나 얘기를 들어본 결과 전 부인을 억지로 내쫓다시피 해서 이혼을 했다는 걸 알게 됐고 증거는 없었지만 이혼하기 전 남편의 불륜을 직감하고 있었다고 했다. 불륜남은 퇴직 후 재취업한 곳에서 고문을 맡고 있었다는데 보수적인 곳이라 이혼 조정 중이라는 게 발각되면 해고당할 위험이 있는 곳이어서 차라리 빨리 이혼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했고 그 후 전 부인한테 위자료를 지불하고 이혼 문제를 매듭 지으려고 했다고. 형이 자비로 잡아낸 증거도 아버지뿐 아니라 전 부인에게 유리하도록 모두 제공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머니도 그 남자도 쓰레기나 마찬가지였으니까. 집으로 쫓겨난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하고 불륜남과 합법적으로 새 생활을 시작했는데 결국 힘들게 취업한 곳에서 이혼 사유가 불륜이었다는 게 알려졌고 둘 다 직장에서 해고되면서 어머니가 바라던 사랑하는 사람과 우아하고 행복한 생활은 현실에서 멀어져 갔다. 1년 후 어머니가 친척들한테 우리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유는 뻔했다. 돈이 없다 보니 사는 게 힘들었고 우리한테 경제적 도움을 받으려고 연락처를 수소문하는 거였다. 급기야 정말 뻔뻔함의 극치로 아버지하고 재결합을 하고 싶다면서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다고. 하지만 친척분들도 어머니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고 결국 아무도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했다. 만에 하나 우연히 어딘가에서 어머니와 부딪힌다고 해도 우리 중 아무도 어머니를 돕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머니가 어디서 비참하게 살던 경제적으로 궁핍하다 못해 홈리스가 된다고 해도 결코 상관하지 않을 거다. 우직하게 그지없는 성실한 아버지를 20년이나 속인 것도 모자라 끝내는 아버지의 모든 걸 다 빼앗으려고 했던 어머니가 우리 가족이었던 적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혼 후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 하면 재취직한 곳에서 엄청 열정을 불태우고 계신다. 운 좋게도 전 직장에서 쌓은 스킬을 잘 살릴 수 있는 곳이었고 중간에 들어온 고령 사원이지만 아버지의 훌륭한 인성 때문에 젊은 세대한테도 의지가 되는 분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약속하지 않아도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만나러 갔고 가끔씩 연휴에는 아들, 손자, 며느리와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나름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계셔서 마음이 놓인다. 아버지가 몇십 년 동안 일한 돈을 몽땅 차지하려고 했던 마녀 같은 여자가 내 어머니라니. 역겹다 못해 신물이 나지만 아버지를 배신하고 속였던 불륜 남녀는 현재 지옥에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젠 잊고 살까 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